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 즉 확률 분포의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3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 그 첫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가장 간단한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파라메트릭한 어프로치 중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posterior, 즉 MAP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초적인 설명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를 봤습니다. 베이지안 이론을 이용한 분류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prior probability와 likelihood를 이제 알아야 됐었죠. 그때 이제 뭐 prior probability를 판단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했고요. 이 likelihood를 사용해야 할 때 특히나 우리가 LDA, QDA 이런 걸 사용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 likelihood로서 normal distribution을 사용한다. 뭐 그런 가정하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 패턴 리커그니션에서 러닝, 즉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학습하는 과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 X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래시파이어, 즉 분류기를 만든다고 하면 그 클래시파이어 안에 우리가 뭔가 선택해 줘야 될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세타라고 하는 파라메타, 즉 매개 변수라고 부릅시다. 자, 이때 이 x를 가지고 저 세타를 찾는 과정이 바로 훈련을 하는, 즉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베이지안 분류에서는 우리 이 x를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요, 이 prior probability와 이 likelihood 함수를 찾았는데, 그때 이제 저 normal distribution을 이용해서, 즉 maximum likelihood라는 방법을 통해서 normal distribution의 파라미터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우도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자, 오늘 이번 그 강좌에서 또 다른 방법들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 우도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제 prior probability, 즉 probability of omega sub i라고 적었는데요. 이것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관측치가 observation이 오메가 sub i라고 하는 클래스에 들 확률이죠. 이것이 이제 대부분 주어지지가 않죠. 자, 그럴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총 데이터의 개수 중에 그 어느 특정한 클래스에 포함되는 것들의 개수를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오메가 sub i의 prior probability를 아마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캐피탈 N은 지금 X의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의 크기, 즉 관측치의 수죠. 그 다음에 N sub i는 캐피탈 N sub i는 오메가 sub i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의 수가 되겠죠. 근데 이 N이 충분히 크면 위에 같은 이 식은 실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prior probability와 상당히 비슷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 likelihood에 대한 추정인데요. 자, 이 수학식의 표현이 뭐였죠? 자, 클래스가 오메가 sub i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셋 x라는 벡터가 나타날 확률이었죠. 자, 그래서 저것을 이제 찾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분을 좀 해보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어느 하나의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의 확률 분포가 섞여서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확률 분포가 섞였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게 혼합 모델, 즉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란 걸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하나의 그냥 단일한 확률 분포라고 한다면, 자, 그것이 이제 연속이냐 아니냐 라는 질문으로
연속이 아니면 discrete, continuous가 아니고 discrete 하다면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연속이라면 우리가 이제 파라메트릭한 확률 분포를 가정할 것이냐. 이 모수적이란 말이 파라메트릭한 확률 분포냐. 즉 정규 분포 같으면 뮤와 즉 미인 벡터 뮤와 코베런스 매트릭스 캐피탈 시그마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주어지면 확률 분포가 결정된다. 자,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확률 모수적 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파젠 윈도우라고 하는 파젠 창과 K 니얼리스트 네이버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수적인 분포를 가정하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먼저 maximum likelihood 그리고 MAP 뭐 이런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첫 번째 강좌에서는 먼저 히스토그램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maximum likelihood, 그 다음에 MAP, maximum posterior 이라고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스토그램인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 가로축이 어떤 x축이다. 우리의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한 차원인데 차원이 1차원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파란색 점으로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면 히스토그램이 뭡니까? 어느 범주를 쪼개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범주를 이렇게 쪼갰다면 첫 번째는 2개가 있으니까 높이가 저 정도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은 2개가 들어가니까 그 높이가 이렇고 뭐 이렇다는 거죠. 즉 이 얘기가 뭐 여기하고 여기가 좀 자주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조금 뭐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 다른 곳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간을 뭐 이렇게 쪼갰을 때는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구간을 쪼개면은 아마 또 생긴 모양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비인인데, 그러니까 이 구간을 쪼갠다는 겁니다. 이게 구간을 쪼갰을 때 이걸 막 넓게 쪼개면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많아질 거고 짧게 쪼개면 아마 조금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쪼개건 간에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쪼개건 간에 이 비인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만약에 S개의 구간으로 쪼갠다. 그러면 이제 S개가 기본으로 있는데 이 데이터셋의 차원이 저는 위에 그림을 1차원으로 했습니다만 차원이 뭐 2차원일 수도 있고 3차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차원마다 S개의 비인으로 쪼개지니까 그러면 총 D 차원이라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S의 D 승계의 이런 비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를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특히나 high dimensional data, 즉 차원이 아주 클 때는 그 차원의 개수가 이 승수로 올라가는, 즉 비인의 개수가 아주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캐피탈 N이 충분히 아주 커야 됩니다. 그리고 D는 작을수록 뭐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대충 확률 분포 어디서 주로 나타나고 어디서 덜 나타나는지 그것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앞선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maximum likelihood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X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X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러한 파라메타, 이 세타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다른 말로 좀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주어진 X에 대해서 가장 큰 likelihood를 가지는 그러한 이 세타를 찾아라. likelihood가 뭡니까? probability, 어떤 X가 나온다. 뭐 벡터여도 상관없죠. 조건부 확률이 어떤 특정한 뭐 i번째 클래스라고 하는, 예. 즉 어느 특정한 클래스에 들어있을 때의 이 확률 분포가 가장 높아지는 그때의 이 오메가 서브 i를 찾으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likelihood가 바로 저 수학식이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판단 내리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뭐 오메가 서브 I, 지금 현재 제가 요렇게 지금 뭐 i라고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이 오메가 서브 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파라메타가 궁금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세타 서브 i라고 적었을 때 내가 점이 밑에 여기 있는데 확률 분포를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 왼쪽이 좋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쪽에 나타났으니까. 즉 우리가 세타 서브 1을 조건으로 했을 때 이 점들이 나타날 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제 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여기서 결론은 세타 서브 1이 정답이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철학이죠. 지금 철학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likelihood가 맥스가 되는 최대가 되는 이 세타를 찾는 문제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이제 maximum likelihood 방법이다. 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aximum likelihood를 어떻게 찾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베이즈 디시전 시어리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즉 일종의 최적화의 문제죠. 이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그러한 argument, 즉 maximize하는 세타를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찾아서 답으로 내란 얘기인데 사실 실제 세타는 신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세타를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hat이라고 지금 수학 노테이션을 적었습니다. 즉 우리의 추정치라는 얘기죠. 세타의 추정치를 저렇게 찾아라. 즉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사실은 x1부터 xn까지 캐피탈 n개의 어떤 관측치가 있는 겁니다. 이 각각의 관측치는 벡터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벡터로 일단 일반화시켜 적으면 이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이 옵저베이션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인디펜던트, 서로 뭐 개별적으로 이제 랜덤하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는 말의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즉 joint probability가 각각의 marginal probability의 곱과 같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이렇게 x가 나타날 확률을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나타날 확률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즉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수학식을 maximize하는 세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수학식은 좀 이렇게 수학적인 연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그로 바꿀 겁니다.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로그 likelihood로 바꿀 거예요. 자,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로그라는 함수는 단조 증가 함수입니다. 로그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우리가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두면 만약에 y가 로그 뭐 x다. 아니 뭐 사실 뭐 이렇게 로그 함수의 밑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게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x가 1일 때 y 값이 0이 되고요.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이 되면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겠죠. y가. 자,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가 늘 증가하는 이러한 단조 증가, 즉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제가 지금 쓰는 이 오리지널한 likelihood를 maximize 한다는 얘기나 로그를 취한 결과를 maximize 한다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를 취한 결과를 maximize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그라는 함수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좋은 성질 때문에 로그를 사용하고 나면 로그 likelihood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시그마가 캐피탈 시그마의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로그 함수를 이렇게 나타내서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면 되는 거죠. 자,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 미분을 이용한 걸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요것을 이제 요렇게 표현합시다. 어떤 세타로 구성된 어떤 함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데리버티브 함수 미분값을 구해 가지고 그 결과를 0으로 두면 우리가 찾는 세타의 어떤 최대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식을 만들고요.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래서 우리 베이지안 디스턴스 시어리에서도 LDA, QDA 할 때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정규분포를 사용할 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자,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x라는 벡터가 정규분포 따른다.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 민 벡터가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뮤와 시그마를 원래는 다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간단하게 이 공분산 행렬 캐피탈 시그마가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모른다고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잠깐 나타냈는데요. 일단 안다고 가정하고 뮤만 찾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개념적인 설명이 지금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그냥 likelihood, 즉 세타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관측지 x of i가 나타날 확률은 뮤만 모른다고 했으니까 뮤가 주어졌을 때 x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은 PDF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로그를 취했다. 그럼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로그를 만들면 곱하기로 된 걸 전부 다 로그를 취한 상태에서 더하기로 다 바꿀 수 있죠. 자, 더하기로 바꿀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승수만 여기 앞에 딱 온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파트 여기서 요까지가 지금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적힌 거예요. 예. 자, 로그를 취했으니까 다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승수는 이제 미분했으니까 앞으로 오는 거죠. 승수는 그냥 오는 거죠. 아직 미분을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놈이 요 놈이 되는 거죠. 이걸 likelihood라고 L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요것이 이제 i가 x of i의 확률이니까 이 likelihood 함수는 뭐예요? 이걸 다 더한 거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시그마로 이제 다 이게 시그마로 i는 1부터 캐피탈 N까지 다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만들면 이제 여기 서메이션이 하나 들어갔네요. 첫 번째 파트는. 두 번째 파트는 여기 N이라는 게 들어갔네요. 왜냐하면 X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N을 곱했다. 자, 요 수학식을 이제 내가 지금 뮤를 찾고 싶으니까 뮤라는 이 벡터로 미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는 미분을 하니까 0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첫 번째 이제 컴포넌트에서 지금 이제 시그마도 상수고요. 상수니까 그냥 앞에 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x에 대한 수학식이 있고 여기 x에 대한 수학식이 있으니까 마치 2승을 취한 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하면 2가 앞으로 오니까 2분의 1이라는 게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xi-μ라는 게 그대로 오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학식이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것을 이제 우리가 0이라고 두면 이렇게 0이라고 두면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되겠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그 뮤니까 이 시그마는 상수죠. 상수니까 양변에 나눠주니까 없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하면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된 상태에서 뮤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뮤에 대한 좋은 추정치가 이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평균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평균, 그러니까 샘플 평균 같은 개념이죠. 샘플 평균을 구하는 것이 뮤의 해실 것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요것은 공분산을 안다고 했을 때 뮤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나중에 뮤도 내가 만약에
뮤가 아니라 시그마를 내가 찾아야 된다. 시그마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참고 삼아 적어놨는데 결론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끝에 보면 시그마의 햇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뮤 햇도 구할 수 있고 그 뮤 햇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분산 행렬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봤고요.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요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사전 확률과 우도를 곱해서 이제 사후 확률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사실은 사전 확률은 그냥 다 동일하고 어떤 클래스이든 즉 오메가 1이건 오메가 2건 그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만 맥시마이즈 시키는 걸 찾은 건데요. 만약에 사전 확률이 다르다면 사후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한 세타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사전 확률이라는 게 지금 일반화시키면 바로 probability of 세타가 되겠죠. 자, 이것이 균일하지 않을 때는 어떠냐. 자,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인데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어떤 세타가 어떻게 될지를 찾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느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이게 지금 라이클리후드죠.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점을 찾아서 우리가 세타 햇이라고 찾은 거예요. 이때는 prior probability가 세타가 뭐가 되든 다 늘 동일하다고 하는 이런 가정을 뒀을 때는 요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본 방법이 그거고요. 만약에 이 prior probability가 이 세타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maximum likelihood로 찾은 건 세타 햇이 여기였는데 이것이 조금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바로 posterior probability를 maximize하는 세타를 찾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posterior probability를 maximize하는 방법, 즉 MAP 방법이라는 것이 뭐 딴 게 아니라 posterior probability가 뭡니까? posterior probability라는 것은 자, 이것은 x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확률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원래는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에 의해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이것은 다시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을 그렇습니다. likelihood로 먼저 나타내고 곱하기 그 다음에 prior probability로 나타내는, 자, 요 수학식하고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세타를 찾는 거니까 분자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할 일은 posterior probability를 최대화시킨다는 것은 이 수학식에서 분자만 최대화시키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또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요까지 괄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로그를 취하니까 곱하기로 됐던 것이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 상태에서 자, i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사용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다 더하기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논리와 같습니다. likelihood를 log likelihood로 바꾸는 것처럼 이 posterior probability도 원래는 여러 가지의 곱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 더하기로 이렇게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수학식을 맥시마이즈하는 세타를 찾는 것이 바로 maximum or posterior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봤던 얘기가 우리가 이제 우도 라이클리후드가 이제 주제로 나왔었는데요. 이 우도 라이클리후드라는 이론을 찾은 사람이 로널드 알머 피셔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피셔라고 부르는 학자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셔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 라이클리후드를 얘기할 때 한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LDA 있지 않습니까? 이 선형 분별. 이 LDA가 바로 이 피셔가 찾아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피셔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찾았다. 그래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패턴 리커그니션에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자주 사용할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붓꽃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붓꽃 데이터를 찾은 것도 이 피셔라는 학자가 찾은 거고요. 우리가 마라노비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패턴 리커그니션에서 아주 중요한 디스턴스,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마라노비스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발견해낸 그 마라노비스라고 하는 인도 교수와도 함께 동시대에 살면서 같이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냥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률 분포의 추정의 가장 간단한 방법인 첫 번째, 즉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그 확률 분포를 찾겠다라고 하는 파라메트릭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